2019년부터 리트 문제가 추리 논중이 40문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35문제로 동일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5문항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40문항이 되면서 어 문제의 퀄리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조금 더 법학 적성 능력 시험에 맞게끔 많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푸는 속도대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먼저 볼 것 같은데 추리 논술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4번까지가 법학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이제 고등학생 상대일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풀 건데 지금 이거는 성인들이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이제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주유소 운영자 갑에게 주유소와 접하는 도로 일부에 대해 행정청이 이제 전명허가 처분과 이제 전명료 납부 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행정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전 통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부기 사전 통제 이유부기가 있는데 어 아마 아실 겁니다. 행정 절차법에 나와 있죠. 청문회라든지 공청회가 있고 청문회는 처분 절차에서 다 준용되는 규정이고 어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이제 조금 모으는 단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문회와 공청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의견 청취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잠깐 헷갈린다면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봤을 때 행정은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권리를 갖게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다. 그럼 권리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장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럴 경우에는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반면에 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어, 이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와 이제 사전 통지 절차 같은 경우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시설 부지에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에 앞서서 이제 그 이유와 내용을 이제 알려야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닌 이제 기본권을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을법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되는 지문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정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사전에 정과 그 가족이 아니라 정만 알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번으로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실제 리트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적으로 어 20에서 이제 한 30 정도가 평균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이제는 로스쿨 입학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이 많고 이제 사법 시험 체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법적인 지식보다도 일단은 나이로 이렇게 다 좀 어리게 이제 다 들어가신 분들 많아서 특히 이제 기초 법학이 조금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로스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요구를 이렇게 시험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2번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마약류 관련된 게 있네요. 마약류. 마약류가 있는데 이것도 어,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기억부터 보면 을원의 주장이 약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병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제 타당성 인정을 받는다며 이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을원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때문에 근데 전쟁 중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게 타인에게 이게 국민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라는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이 손실이 돼서 의료의 주장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가능성은 있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니은에서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2에서 갑2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이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지해야 된다고 해서 가능성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관점이죠. 가능성을 좀 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정당해서 안 된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갑투의 주장은 약화가 되는 거겠죠. 기억은 아니겠죠? 아까 강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니은이 정답이고 이제 기억이 있는 걸 일단 제외하고 니은이 맞기 때문에 1번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빨리 볼게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봤을 때 기억이 가장 많죠? 기억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억을 일단 먼저 볼게요. 범죄를 준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게 죄형 법정주의의 원리죠.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명문 구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보시면 몰래 소지한 것과 몰래 판매한 것은 이제 유추 해석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 하나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 약화된 게 맞겠죠? 이제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모반을 도운 자를 모반을 행한 자와 같이 모반죄로 처벌하는 판결을 니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니은이 뭐냐면 은 열량을 몰래 소지하고 강을 건너는 것은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예비 단계라는 거 있죠? 예비 음모죄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아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모반을 도운 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방조라든지 형법상 방조라든지 종범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도운 게 정도가 크다면 이제 공동전범까지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디귿을 또 봐야겠네요. 국왕의 명령에 의하면 장사시는 이제 유배형에 처해진다고 했는데 국왕이 뭐라고 했죠? 규정을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신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금지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외국으로 가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적발된 때는 이제 한 단계 감경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해가지고 처벌한다는 것이라서 이제 그 보시면 이 밀매 조문이 있는데 교용에 처한되어 있는데 교용의 3단계를 낮추면 차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왕은 또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으로 넘어가시고 문제가 좀 길어질 수 있어도 제가 다 잘라서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푸는 속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 제 해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충분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시험을 푸는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실제 제가 푸는 속도대로 한번 다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 보시면 A는 B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입문을 세게 닫아서 B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A, B가 자,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일단 이것도 보시면 여러 처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는 것은 이제 뭐 형법 문제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볼게요. B가 좀 이상하죠? 자, 불 좀 켰는데 B의 손가락이 절단된 결과에 대해서 잠시만요. A를 처벌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A는 자신 행위로 인해서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즉 여기서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럼 이제 을이나 병 고의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A는 B에게 손가락 절단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의도는 없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의도는 없었고 근데 하지만 A는 어쨌든 자신의 행위가 B의 손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즉 이제 미필적이나마 이제 고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미필적 고의.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래도 A는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해.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형법을 공부하셨을 분 아실 건데 결과적 가중범위죠. 병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위 이제 초과 주관적 고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초주로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제 갑과 을은 잠시만 갑과 을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나 A의 의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갑과 을이 이제 갑과 을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죠. 얘는 이제 결과도 이제 일단은 의도는 없었지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는 얘는 처벌해야 되고
얘는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이제 다른 의견이지만 의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없는 지문이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일단 보시면 니은이 있고 이제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디귿만 일단 볼게요. 디귿만 보면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귿이 맞으면 4번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디귿 한번 볼게요. 갑의 견해에서 상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갑은 고의였고 병은 이제 초과주관적 고의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초과주관적 고의가 있으니까 고의가 있고 이게 초과주관적 고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겠죠? 그럼 답은 이제 4번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제가 푸는 속도대로 빨리 풀어볼게요. 자세한 거는 또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5번부터 다시 볼게요. 5번 같은 문제도 있는데 길죠?